첫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디나모 키예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안더레흐트와 풀젠에 패하며 다소 주춤했으며, 그러나 지난 홈 경기에서 무패를 이어가던 아약스를 잡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쿠보와 바레네치아 등의 골이 터졌고 경기 주도권도 전혀 내주지 않았고, 이 경기를 앞두고 열린 지난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는 난정 레가네스의 3골차 완승을 거뒀는데 브라이스 멘데스와 웨야사발이 팀을 확실하게 이끌었다. 키이우는 이번 대회 전패를 당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풀젠전에서 카바예프의 한 골이 5경기에서 나온 유일한 골일 정도로 빈약한 골 결정력에 울고 있고 수비 라인도 자국 리그에서의 안정감과 거리가 있다. 바나트와 샤파렌코, 포포프 등 우크라이나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있지만 좀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전패 중인 키이우기에 뒤가 없는 상황으로 무작정 라인을 올릴 수 없다. 때문에 주비멘디와 수시치가 나설 소시에다드 중원이 공격적인 원정팀을 맞아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웨야사발과 쿠보, 사디크가 홈에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소시에다드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리옹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옹은 베식타스에 1패를 당하긴 했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따내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리그왕에서도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5위로 올라서는 등 흐름이 좋고,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정황이 보이며 강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은 매우 좋고, 톨리소와 베레타우트 등이 중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고 라카제트와 세르키의 마무리도 확실하다. 프랑크푸르트는 라치오, 빌바오 등과 함께 4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 경쟁을 하고 있으며, 풀젠전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 슬라비아 프라하와 베식타스, 미트월란 등을 연파했고, 그러나 최근 흐름이 다소 아쉽다. 포칼컵에서는 하락세의 라이프치히에 완패하며 탈락했고, 하위권 팀인 아우크스와 비기며 분데스리가에서도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번 일정은 난적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수비에 중점을 둔 운영을 할 것이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두 경기에서 5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불안하다. 투타와 로빈 코우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했으며, 그리고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력이 상대보다 월등하고 홈에 2점을 누릴 리옹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고, 체르키와 미카우타제의 지원 속에 라카제트가 기회를 노릴 리옹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텔아비브 대 RFS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텔아비브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식타스를 잡고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으며, 아약스와 브라가 등을 상대로 전패했었는데 승점을 따내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페레츠와 가브리엘 등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웨슬리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었고, 이 경기는 중립이기에 지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리가스 푸트볼러는 이번 대회에서 최하위권이 유력했는데 실제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안더레흐트와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승점 1점씩을 따내긴 했지만 승리가 없고, 또 홈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보인 것과 달리 원정에서는 전패 중이며, 사발리에크스와 오디사리아 등 측면 공격수들의 돌파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카우니엑스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했다. 텔아비브의 승리를 본다. 리가스는 이번 대회 내내 원정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발로디스와 프렌가 등 최종 수비의 안정감도 떨어진다. 페레츠와 오베르엠이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웨슬리와 다비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텔아비브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베식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데글림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으며, 대회 출발이 좋았지만 카라바흐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에 나선 맨유전에서 에브엔과 징커나일의 골이 나왔는데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순위가 17위까지 추락했고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며 하우게와 징커나일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앞세워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베식타스는 반드시 잡아야 했던 텔아비브전을 패하며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리그왕 강호인 리옹에 이어 말미를 잡으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24위 밖으로의 추락을 걱정해야 한다. 때문에 원정 일정에서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을 피하고 버티기로 나설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보데글림의 홈 경기력이 빼어난 건 사실이다. 베르그와 에브엔 등 노르웨이 리그 최고의 중원도 있다. 그러나 주앙마리우와 페르난데스 등 중원에서 수비 가담에 능한 볼란치들이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고, 파울리스타가 상대 주포인 하우게를 집중적으로 막아낼 베식타스 상대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엘프스보리 대 카라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엘프스보리는 스웨덴 알스베스칸에서 7위에 머물며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으며, 말메와 함마르비가 1, 2위를 차지한 스웨덴 리그였는데 승점 45점에 그쳤기 때문에 24강 플레이오프 진출 이상을 노리는 유로파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원정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두 경기 모두 승점을 따내는 등 강했기에
제넬리와 카셈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카라바흐는 보데글림 원정에서 첫 승점을 따냈었으며 중앙 미드필더인 주비르와 풀백 바이라 모프 등 주축 선수들의 골이 터지며 귀중한 승리를 따냈고, 단 다음 일정에서 홈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며 리옹에 완패했기에 유로파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팀당 여러 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다음 라운드 진출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엘프스보리의 승리를 본다. 리그 일정이 끝난 상황이기에 유로파에 집중할 수 있고 한 시즌을 소화한 선수들이 체력 상태를 끌어올리며 상대를 에너지 레벨로 압도할 수 있다. 최전방에서 상대의 피지컬 좋은 중앙 수비와 싸워줄 수 있는 바이도와 함께 공격진에 나설 제넬리가 세컨 찬스를 골로 연결할 엘프스보리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아스타나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타나는 첫 경기였던 바체전 승리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주춤했으며 카자흐스탄 리그의 최강팀으로 컨퍼런스 리그 8강 이상을 노린 이번 대회인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한데 상대가 워낙 강팀이기에 공격의 기여를 올리긴 어렵고, 애봉이 중원에서 경기 내내 수비 보호에 집중하며 진영의 수비 숫자를 최대한 늘릴 것이다. 첼시는 이번 대회에서 경기당 평균 5골 가까이 뽑아내는 엄청난 화력으로 1위를 질주 중이며 노아 상대로는 8골을 터뜨렸고 같은 연승팀인 하이덴하임을 원정에서 완파했고, 리그 맨유전 무승부 이후 나선 8경기에서는 7승 1무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 리그에서 토트넘을 원정에서 완파하기도 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조의 중원이 워낙 강력한 데다 공격진은 3개의 팀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뎁스가 대단하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지난 주말 맹활약한 선수들이 이번 원정에 벤치에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잭슨과 산초를 대신해 무드리크와 은쿵쿠, 구이우 등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듀스버리올은 엔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고, 전력의 확실한 우위를 보여줄 첼시가 대회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